안녕하세요. 최근에 조 티펜스라는 분이 페이스북 그룹에 올린 글,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아, 네. 그 유명 대학에서 연구할 사례 찾는다는 걸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자신의 프로토콜만으로 성공한 사례 20건 정도를 심층 연구하고 싶다고 대상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기존 항암 치료 없이 프로토콜만 썼거나 아니면 기존 치료가 잘 안 돼서 실패한 후에 프로토콜로 바꾼 경우를 찾는다고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이 페이스북 게시물이랑 그 댓글들, 그리고 조 티펜스 본인이 운영하는 갭 비지 리빙 블로그 내용입니다. 네, 이 자료들에 그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말기암 진단받았던 경험이랑 그가 따랐던 좀 독특한 접근법, 그리고 커뮤니티 반응 같은 게 다 담겨 있어요. 자, 그럼 이 자료들을 통해서 조 티펜스 이야기의 핵심, 그리고 그가 말하는 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대체 뭔지, 또 이걸 따르는 사람들의 경험은 어떤지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보죠. 좋습니다. 우선 조 티펜스 본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죠? 네, 이분이 말기 소세포 폐암, SCLC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폐암 중에서도 좀 더 공격적인 유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MD 앤더슨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초기 치료를 했는데도 암이 전신으로 퍼진 거죠. 본인 표현으로는 PT 스캔 결과가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막 빛났다고 할 정도였다니 정말 심각했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연히 지인이 수의사였는데 그분한테서 개구충제, 펜벤다졸이라는 약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개 구충제요? 그게 어떻게 암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머크 동물건강연구원의 어떤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티펜스가 이걸 한번 시도해보기로 한 거죠. 펜벤다졸이랑 다른 보조제들, 초기에는 CBD, 커큐민, 비타민 E 같은 것도 포함됐었다고 하고요. 아, 그래서 그걸 복용하기 시작했군요. 결과는 어땠나요? 놀랍게도 여러 차례 PT 스캔에서 암 증거 없음, 그러니까 NED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담당 종양 전문의조차 말문이 막힌다고 표현했고 임상시험 데이터에서도 티펜스가 유일한 특이 데이터 아웃라이어였다고 하죠. 의자도 놀랐군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그 의사와의 대화 내용이에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일부 구충제 계열 약물, 예를 들면 레바미소울 같은 거요. 이런 약들의 항암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는 거죠. 아,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런 약들이 대부분 특허가 만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항암제로 용도를 변경해서 다시 개발하고 임상시험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제네릭 경쟁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투자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뭐랄까, 과학적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제 논리 때문에 연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티펜스 본인도 긍정적인 태도나 기도, 유머 이런 것의 중요성도 강조하긴 하고요. 그럼 그가 따랐다는 프로토콜,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핵심은 역시 펜벤다졸이죠. 파나쿠어 C나 세이프가리 같은 브랜드를 주로 언급하고요. 복용량도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주 3일 먹고 4일 쉬었는데 요즘은 주 7일 매일 먹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음식이나 지방이랑 같이 먹으라고 하고요. 아, 복용법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군요. 자기는 의사나 과학자가 아니고 그냥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것뿐이다. 이거죠. 그건 분명히 하네요. 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출처에서 막 사지 말라고 경고도 해요. 특히 멕시코 웹사이트 같은 데 언급하면서 GMP 인증된 멀크 제품을 권장하고요. 그런 면책 조항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는 엄청 커졌잖아요. 블로그도 그렇고 페이스북 그룹 마이 캔서 스토리 락스는 회원수가 35,000명이 넘었다고요? 맞아요. 가입할 때 비밀번호랑 질문 답변도 요구하고 꽤 관리가 되는 그룹인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대학 연구 사례 모집 공고를 낸 걸 보면 이게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서 뭔가 좀 더 공식적인 데이터를 모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죠. 그 페이스북 댓글들 보면 반응이 정말 다양하다면서요. 네,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프로토콜만으로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멜로디 체프만, 아나마리 알탄 사례 등. 이분들은 종양 전문의 권유도 거부하고 펜벤다졸 썼다고 해요. 와, 정말 과감한 결정인데요. 또 기존 치료가 실패한 후에 이걸 써서 효과를 봤다는 사례도 있고요. 테레사 톰슨 지인 4기 흑색종.
아니면 요즘 많이 하는 면역 치료, 뭐 키트루다 같은 거요. 그거랑 펜멘다조를 같이 써서 좋은 결과 얻었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데비 클로먼 형제, 지나 톰슨 에스테스 등. 아,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네요. 프로토콜만 쓰는 사람, 병행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접근법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사실 체계적인 효과 검증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아직 치료 중인데 목에 있는 종양이 줄었다. 테리 그레이, 혀나 목 암 크기가 감소했다. 미키 호컷. 이러면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스터전 패밀리 재단 같은 곳에서 관련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연구 지원 의사까지 이게 점점 더 공식적인 논의로 가려는 움직임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담들이 특히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나 어떤 대안처럼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공감이 가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일화적인 증거들이 대규모로 잘 통제된 임상시험 결과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이죠. 네, 그게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티펜스 본인도 블로그에서 거짓 희망을 판다는 비판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고 과거에 OMRF나 워싱턴 대학 같은 곳에서 관련 후양적 연구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다는 점도 이야기하지만 아직은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조티 펜스라는 한 개인의 정말 극적인 생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그가 따른 비전통적인 접근법, 그리고 이걸 공유하고 따르는 거대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이제는 대학 연구 사례 모집 같은 공식적인 데이터 수집 노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어쩌면 절망 속에서 어떻게든 희망을 찾으려는 인간적인 모습과 또 동시에 과학적 검증이라는 냉정한 필요성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요, 조티 펜스의 종양 전문의가 지적했던 것처럼 오래되고 특허가 만료된 약물의 잠재력이 단지 수익성에 낮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연구개발 시스템의 한계는 또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